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고약하고 악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댁 사람들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저희에게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악랄한 사람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네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고 상식에 벗어난 짓 저도 해줬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제게 한 짓과 비교했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겠으나 저란 사람도 발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니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 원래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라는 것. 평소에 소리 지르고 부셔대고 하는 사람보다 저처럼 묵묵히 가만히 있다가 한번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을 해버린다는 것.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얕잡아 보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건 순전히 우리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에 처한 위치 때문에 눈치를 보고 살았던지라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엔 남편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보지 말자 하더군요. 남편 입으로 시댁 사람들 앞으로 만나지 말자고, 그들에게 유치하게 복수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보란듯이 잘 살아보자고, 잘 산다는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진정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보자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막내로 시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동생분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오갈 것 없는 남편과 동생분을 집에서 지내게 했었는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남편의 친부는 어린 남편만 두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한참 뒤에 연락이 와서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을 좀 부탁한다고 했고 그 길로 남편의 친부 되시는 분은 삶을 등지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시아버지는 자신의 동생이었으니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을 했겠으나 다른 식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핏줄이라 해도 남편의 존재가 반갑지 않으리라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도 어린 남편에게는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기에 결국 막내 아들이 되었던 거였죠. 남편의 위로는 총 2명의 시누이와 아주버니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정 다 알고 결혼을 했고 모든 것을 다 들었지만 처음 시댁에 인사를 하는 날 저는 나름 충격을 받긴 했었습니다. 분명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누이 둘 아주버니도 참석을 한다 했는데 당일에 그들은 미리 공지 없이 약속을 깨버렸고 결국 시부모님만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일부러 좋은 식당에 미리 예약을 해둔 거였었는데 그날 남편의 표정을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얼굴에서 난감함이 풍겨져 나오는데 저까지 얼굴이 다 굳어질 정도로 표정 관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시아버지는 웃으면서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으나 식사를 마칠 때까지 저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었습니다. 딱 한 번 시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오질 않냐고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툭 한 번 치더니 그랬었죠. 왜 바쁜 애들한테 그래요? 자기들 진짜 동생이라면 왔겠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라도 온 게 어딥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당신만 자식 취급했지. 언제 우리가 제 자식 취급했어요? 면전에 대놓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내 자식 아니다. 그러니 다른 자식들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시아버지는 멋쩍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이 집안의 실세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었는지 아니면 남편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을 한 뒤 이 부분이 시아버지에게는 꼬투리 잡힌 격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는 남편과 저를 험히 대하는 다른 식구들을 보면서 미안해 하셨지만 한마디 강하게 하진 못하시는 분이셨죠. 그래도 오갈 곳 없는 남편을 키워주신 분들이었고 싫든 좋든 간에 가족으로 받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남편을 곱게 보지 않는다고 해도 키워준 부분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다 생각을 했었고 그들 또한 받았을 상처가 있었을 테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무시와 천대 기본적으로 받고 살았고 저는 시댁의 종처럼 불임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30년 남짓한 세월 동안 남편을 키워줬으니 지금 갚고 있는 거라 생각했고, 남편 또한 제게 미안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남편의 친부가 세상을 떠날 때 남편까지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남편은 참 많이도 울었었네요. 많은 친척들 사이에 오로지 남편 혼자 외톨이 같았고 손가락질 받는 듯했고, 어렸을 나이인데 아무것도 몰랐을 나이인데 다들 남편에게 친부 이야기를 한 번씩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었다, 다른 가족들에게 평생 피해만 끼친 사람이다 등등 술 한 잔씩 들어가니 다들 한마디씩 하더군요. 친부의 업보를 남편이 다 뒤집어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는 친부이고 그리운 분일 텐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남편의 친부가 원망스럽다가도 친부로 인해 아직까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그 속이 제대로 된 속이었을까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셨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분명히 노안인데도 시어머니는 남편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독단적인 시아버지의 결정으로 받아들인 뒤 가족의 비난과 원망을 받으면서 그 오랜 시절 동안 마음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만일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지만 않았다면 시아버지 더 오래 사셨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지시사항을 내리더군요. 이제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 녀석한테 말해봤자 멍청하고 자기가 얼마나 우리 집안에 피해를 끼쳤는지 모를 놈이라서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꾸역꾸역 내가 험하게 말해도 기어오겠지. 아무 때나 여느 가족들이 시댁에 오는 것처럼 오지 말아라. 그냥 와야 할 때만 오라고. 그리고 내가 참석해라 라고 할 때까진 올 필요 없고 그냥 니들은 니들 인생 살아라. 다만 그동안 키워준 값이 있으니 네 시아버지에게 보냈던 용돈은 내게 보내고, 아마 시아버지에게 50만 원 용돈 보냈었지? 고생을 했으면 내가 더 했고 네 남편 키워주는데 용을 썼으면 내가 더 썼어. 나는 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겠다. 와서 얼굴 보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돈으로라도 하라는 거야. 명절 때 와서 일을 해야 하니 오도록 하고 생일 땐 필요 없어. 그리고 네 시아버지 제사 땐 그냥 두둑하게 제사 비용만 보내라. 남편에게 저 이야기를 당장 할 순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런 슬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그래도 가족이었던 사람들에게 내쳐졌다는 사실을 바로 알릴 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 안 있어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하긴 했더군요. 시어머니 혼자 잘 계신지 찾아뵈었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인터폰으로 네 마누라한테 못 들었냐고. 나는 분명히 네 마누라한테 말했으니 마음대로 우리 집에 발길 들이지 말라 했다 하고 마지막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 일을 저는 남편에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바로 제게 전화를 했고 왜 남편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지 않았냐고, 징그러운 놈이 또 나를 찾아와서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나는 소름이 돋는다. 그러니 절대로 내 허락 없이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고 내 허락 하에만 우리 집에 발길 들이라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문을 안 열어줬다고, 만일 다시 한 번만 연락 없이 내 허락 없이 나를 찾아오면 더 심한 수모 당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아무리 그래도 오랫동안 그 집안의 구성원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린 사람이었는데 무슨 그렇게 피해를 많이 끼쳤다고 이렇게까지 험하게 내치는 건가, 좀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을 했지만 찾아간 사람인데, 시어머니 걱정되어 일부러 간 사람인데 문을 열어주지 않다니요. 또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자랑하듯 그리고 다음번엔 더 심하게 대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협박까지 하다니요. 그런데 그날 저녁 돌아온 남편 제게 그러는 겁니다. 저녁 차릴 필요 없다고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다고, 너무 든든하고 맛있게 먹어서 제게 미안할 정도라고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남편, 왜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그 집에서 우리 반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나마 시아버지 계셨을 적엔 우리를 반기셨으니까 참을만 했지만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반기지 않는다. 쓰레기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다. 좀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이야기도 했네요. 올 필요 없고 와라라고 허락할 때만 시댁에 갈 수 있고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무슨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냐고. 문전박대 당하고 온 거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할 만큼 한 것이니 만일 우리가 시댁의 발길 끊는다고 해도 그 누구도 우리 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그들이고 당신과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니 제발 그만 마음의 상처 받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었던 거겠죠. 자기로 인해 시아버지가 다른 식구들에게 비난을 받았었고 지금의 그들 행동을 보면 아마도 철 없었을 나이엔 어떠했을지 얼마나 더 고약했을지 가늠이 갔었기에 아마도 남편은 시아버지에 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밀어내도 절대로 밀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먼저 불편함 끼쳤으니 다 갚아야 한다.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들을 보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를 받아준 시아버지에게 불효를 하는 것이라 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상처받은 마음 저희 친정엄마에게서 위로받았었고 남편은 친정엄마를 자기의 엄마처럼 따르곤 했었죠. 시댁에선 천덕꾸러기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남편이었지만 저희 친정에선 달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남편이자 사위 그리고 착한 아들 같은 역할을 했고 엄마는 그런 남편에게 친엄마같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적으로 저희를 지탱해주던 엄마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병을 얻어 투병 중이셨습니다. 좋아진다라기보단 진행이 느려지는 정도였고 언젠간 엄마도 저희 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급격하게 엄마 상태 안 좋아지더니 결국 엄마는 호스피스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붙잡고 제발 가시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치료를 더 해보자고 권했지만 엄만 거절을 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다 순리가 있는 것이라고. 다만 옆에서 니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몸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그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가면 알아서 얼마 안 되는 것들이지만 정리 잘 하라고 하면서 쭉 적은 목록을 주더군요. 꼭 모든 걸 남편 명의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부모로서 남편에게 주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부족한 딸이지만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었죠. 그날은 엄마의 호스피스에 제가 들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PCR 검사를 한 뒤 그 다음날 24시간 병동에 있어야 하는 날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선 어디냐는 말도 없이 그냥 오라는 겁니다. 당신 생일이 내일인데 와도 된다고.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와서 미리 음식은 준비해야 하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제게 적으라고 하더군요. 만들어 하는 음식 목록 줄 테니 장을 봐서 오라고요. 저는 제가 처한 사정을 이야기했고 무조건 24시간 상주해야 하는 호스피스 시스템이라 갈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문전박대한 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전화를 한 날이었는데 너무 염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일손 필요할 땐 부르고 진실된 마음 가지고 찾아갔을 땐 문전박대하더니 그리고 반갑지 않다. 허락하기 전에 오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더니 당신 생일이라고 오라니요. 가서 일만 죽어라 하고 뒷정리만 하다가 가라라는 말이겠죠. 뭐? 그래서 안 오겠다고? 내가 오라고 허락을 했는데 안 오겠단 말이야? 네,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못 가겠다고요. 지금 저희 엄마 호스피스에 들어와 있는 상태세요. 상황이 안 좋은가 보네. 호스피스에 들어간 거 보면.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괜히 아픈 사람들 기운 가져오는 것보단 안 오는 게 낫겠다. 그럼 그냥 뷔페시켜줘. 한 10인으로 프리미엄 단계로 시키면 되겠네. 그리고 니들 왜 용돈은 안 보내냐? 내가 이야기한 거 잊었어? 아니요,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요. 뭐? 돈을 안 보내겠다고? 네, 용돈도 안 보내고 뷔페도 안 하려고요. 왜? 혹시 그놈이 하지 말라고 하디? 이제 우리 안 보겠대? 그러니 자식 노릇하지 말래? 그놈이 아니라 제 남편이고요. 제가 안 하고 싶어서요.
있잖아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했으니 그냥 호칭을 생략할게요. 저는 그 사람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가가려고 한 사람을 밀어낸 사람들은 바로 그쪽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희도 그만하려고요. 피처 얼굴 안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기들 필요할 때만 허락을 한다는 이유로 와라? 저희가 무슨 똥개입니까? 부르면 가고 가라면 가게? 하! 지 애미 죽을 날 받았다고 네가 정신이 돌았구나. 누구나 다 죽어. 나도 내 남편 보냈어. 하긴 그놈은 지 애비를 가장 먼저 보냈구나. 그놈 옆에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다 가더라. 그놈이 무슨 그런 기운이 타고난 건지. 니들 안 온다고 하면 우리도 기뻐. 다신 보지 말자. 절대로 보지 말자고. 대신에 돈은 보내라. 그동안 키워준 값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연락 다시 안 할 것이고 다신 얼굴 보지 않을 것이지만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티끌 같은 푸시이겠지만 뭐라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마지막을 위해 준비했었던 장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사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와 남편은 사진을 찍어주는 역할만 했었기에 핸드폰엔 그들의 사진들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인터넷에 찾아서 시어머니 사진에 맡겼습니다. 미리 장수 사진을 찍어 놓았으면 액자까지 5만 원이면 될 것을 배경 보정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10만 원이 더 들었네요. 저는 그 사진을 시댁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썼고 그 장수 사진, 즉 영정사진 뒤에도 메모를 일부러 남겼죠. 좋은 곳 가시라고. 가시면 시아버지도 만나고 그리고 만일 우리 친정엄마 만나면 뺨 한 대 맞을 각오하시라고. 그리고 명복을 조금만 빌어주겠다 했습니다. 구구절절한 장문의 편지 그들이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마음 그리고 저의 마음대로 써내려갔고 보란듯이 잘 살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참석을 못할 것 같아 미리 영정사진을 마련했다고. 이거 급하게 돌아가시면 못해도 3, 40은 든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자식 노릇하고 싶어 보낸다고 했네요. 제가 참석을 못하니 선물을 좀 보냈어요. 5만 원이면 퉁치는데 배경 보정까지 하느라 15만 원 들었네요. 좋은 선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었으니 마지막 자식 노릇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뭐를 보냈길래 이래? 꼭 필요한 것이에요.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리 죽어서도 보지 말아요. 그렇게 우리 싫어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당신들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 특히나 당신, 나중에 꼭 후회하라고 빌 거예요. 우린 정말 잘 살 거거든요. 시댁 사람들의 전화 모두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직도 호스피스에 계시고 엄마의 집을 정리한 뒤 저희는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시댁이라고 불렀던 그곳과 가까운 곳이라 좀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요. 그들 반응 딱 한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형님을 통해서 말이죠. 형님은 저희들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딱 그분 한 사람만 차단을 해놓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생일 당일에 그 사진 받고서 다들 놀라 자빠졌다고 합니다. 요즘 참 빠릅니다. 바로 다음날 도착을 하니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 시어머니는 벌을 받을 거라고 그 사진 북북 찢어대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이게 그 징조 아니겠냐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형님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가끔 소식만 전해달라고. 자기는 이 집안 식구들이 왜 그렇게 서방님을 못살게 굴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아마 나중에 다들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 위안이 되었다면 너무 소박한 사람이겠죠. 이제 저희는 딱 둘만 남았습니다. 엄마 금방 저희 곁을 떠나실 것이고 이 세상에 둘만 남게 될 텐데 얼른 셋을 만들기 위해 요즘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우리 남편 닮은 아이나 마음의 상처 없이 그렇게 살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시댁에 대한 짐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저와 남편이 가족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